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모든 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뭐 입국 조치 같은 게 나오고 이런 건 별로 생각 못 했잖아요. 중국인이 온다라는 거에 뭐 네. 약간 세계 각국이 긴장한다 이런 네. 느낌이에요. 중국은 자기들 문을 활짝 열었는데 네. 이제 그 바깥에서는 오히려 문을 닫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열어라 했는데 그렇죠. 열고 나니까 또 이제 겁이 나고 참 진짜 코로나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가네요. 어제 미국 당국자가 그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그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네.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한테는 48시간 이내에 네. 음성증명서 제출을 네.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살 이상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자료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도 내일부터 그 코로나 검사를 다 하고요. 중국, 네. 홍콩, 마카오에서 그리고 또 여기 세 곳에서 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그 딱 공항을 정해가지고 이제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들 당분간 좀 오지 말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하러 가는 건데 거기를 못 가게 그렇죠. 한 거네요. 네. 그 지금 홍콩 명보 보도를 보니까요. 사실 지금 홋카이도 같은 데는 홍콩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네. 성탄 연휴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사태도 있고 지금 다음 달 홍콩에서 그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뭐 거의 매진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에서 그것도 지금 일본으로 가는. 그것도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뭐 문제가 어떨지 생긴 거죠. 모르겠네. 네. 우리 처음에 코로나 2020년도인가요? 21년인가요?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일 20년 그 네. 처음에 난리 났을 때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비행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고. 그리고 이제 네. 이탈리아가 그 대유행 초기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 밀라노 국제공항에서만 그 다음 달까지 중국 그 사람들한테 전부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네. 전 국제공항으로 다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지난 26일 기준으로 보니까 그때 그 밀라노에 있는 말펜사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온 승객의 50%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뭐 사실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전 공항으로 이탈리아는 확대를 예. 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 뭐 전부 지금 속속 이렇게 검사하고 하는 식으로 좀그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만 맡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독일도 어떤 네. 얘기가? 반면에 독일은 글쎄요. 최근에 독일이 이제 중국하고 좀 뭔가 좀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뭐 그래서 네. 그런지 독일 보건부 대변인이 어제 회견하면서 어떻게 입국 제한을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하지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물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위험 변이 이제 자기들이 신경 쓰고 있다고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위험 변이 지역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 2주 격리가 지금도 발효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예, 아직도 제 생각엔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중국이 새로 들어오면 과연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인지 면역이 있으니까 별 상관 없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그 현지 상황을 잘 보고 있는데 네. 긴밀한 조율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주 확연히 보입니다. 긴밀한 조율은 중국이랑 할 게 아니라 바이러스랑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뭐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미국도 일본도 뭐 이탈리아도 뭐 독일도 어쨌든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조치가 또 나와야 우리는 될 지금 텐데요. 무슨 뭐 표적 그 검사 뭐 네. 그런 거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뭐 오늘 나온 새벽 건 현재 없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아직은. 그건 나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글쎄요. 그러게요. 우리 뭐 중국 관광객 우리하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네.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조치가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진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네. 주목하고 있다. 네. 또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네.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임하람 특파원하고도 주가 얘기하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항공사 무더기 결항 날씨 때문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날씨 때문에 뭐 그랬는데 네. 한때는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결항률이 한 20% 네. 대단했죠. 몇천 편이었는데 네. 지금 다른 항공사들은 대부분 다 풀렸는데요. 네. 뭐 결항률이 뭐 2% 네. 미만인데 지금 유독 사우스웨스트 항공만 아직도 어제도 한 2,500편 이상이 결항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미국 그 전체 결항률이 한 91%를 차지했는데 지금 그 미국 교통부도 이건 안 되겠다.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건 문제 있다. 아주 뭐 굉장히 화가 네. 났습니다. 그래서 보상 같은 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새벽에 외신들 보도를 보니까요. 사우스웨스트 문제는 어떤 그런 이런 겨울 폭풍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 시스템적인 예. 문제고 특히 하이테크 부분에 투자를 그동안에 게을리한 것 같다.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런가요? CNN에 나와서 그 사우스웨스트 CEO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사과를 하는데 사우스웨스트 대변인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은 평소에 한 3분의 1 이상 취향은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지금 이런 가운데 그 미국 언론이 이런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에 항공사, 주유소, 뭐 은행, 그다음에 이동통신 운영사 같은 데가 고객들한테 공지하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그 이른바 숨은 수수료를 예. 부담을 시켜가지고선 이거 내가 손보겠다고 했는데 딱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에 대해서 이런 그 숨은 수수료 없애려는 백악관의 그 이런 노력에 딱 표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글쎄 어떤 식의 조사가 이루어질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우스웨스트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까? 네. 예, 간밤에도 그럼요. 예, 네. 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게 근데 날씨 때문에 촉발된 건데 날씨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게 좀 그렇죠. 더 네. 일이 커진 원인인 거죠. 네. 특별히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우리도 것 지난번에 같습니다. 그 카카오 뭐 했을 때 어떤 전문가가 어제 저한테 그러는데 그 백업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걸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터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촉발은 화재였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뭐 그런 거하고 네.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네. 지금 그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민감한 이슈인 것 같은데 불법 입국자 미국에 관련된 미국한테는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이른바 타이틀 42, 뭐 42호 정책, 무슨 뭐 북한 정책 같은데요. 이런 게 있답니다. 미국에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2020년 3월에 네. 트럼프 때죠. 그때 이제 남쪽 특히 멕시코 국경에서 오는 그 불법 입국자들을 막으려고 네. 이제 그게 그 당시가 이제 그 코로나 대유행 네. 아주 초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멕시코에서 육로로다가 넘어오는 경우는 이제 망명신용하면 이제 심사하고 해서 좀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데 예. 바로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아, 심사도 안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 이거는 위법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예. 그 하위 법원에서 맞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지난 21일까지 이 조항을 폐기를 하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는 이제 호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화당주 쪽에서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그 남쪽 지역에 이제 공화당 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법원에 이거 소송을 항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당히 보수 성향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이게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9명 아, 대법관 판단이 안 나오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걸 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검토할 때까지는 이거를 폐기하는 거를 유예해라. 하지 말고 유지를 하라고 그렇게 임시 판결 같은 걸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조금 좀 불리한 결정이 나온 거죠. 당분간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되면은 이민자가 좀 늘어날 것이라 그렇죠.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네요. 그건 이제 바깥 국제사회에 기대고 미국의 예. 보수 세력들은 큰일 난다. 그렇죠. 이런 거죠. 뭐 그래가지고 사는 이제 곳이니까. 이게 지금 관측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년 2월부터 소송 관련 변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모양입니다. 와, 그럼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죠. 이게 뭐 보통 막 그냥 뭐 몇 년도 가고 막 이러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폐기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동안에 그 중남미 쪽에서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명 신청하려고 와서 준비를. 그 멕시코 국경에 와서 지금 뭐 엄청나게 대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몇 주 전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어떡하나요? 그리고 막 넘어오니까 전에도 몇 번 그런 게 있었죠.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주로 이제 그쪽 이제 보수 성향 그 공화당 주 지사들이 있는 지역에서 그래가지고서 막 버스나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민주당 지역 뭐 뉴욕이라든가 뭐 워싱턴 D.C. 이런 데다가 막 갖다 뭐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그 미국 부통령 네. 그 관저 앞에다가 영화인데 그렇죠. 네.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반바지 차림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가지고 왜들 그것도 그럽니까 봤어요. 정말. 그래서 그것도 막 말썽이 나고 막 예, 이래가지고선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런 아주 심각한 특히 그 중남미하고의 어떤 그 이민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한 사안이 지금 와. 그 대법원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 문제하고도 굉장히 좀 그렇죠. 부딪힐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이제 지금 뭐 인권 문제와 미국의 경제 문제가 항상 텍사스 주지사 이제 이 사람 공화당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걸 아주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하원의원 한 사람이 그 에버신데 주지사가 예. 자기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탄 이브에 그 애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범죄자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또 공화당 사람들은 또 그런 논리를 세웁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 불법 이민 문제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조항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뭐 국경이 다 무너진다. 또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주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뭐 민감하긴 하지만 2020년 3월에 새로 생겼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도 좀 무리지만 또 반대쪽도 또 맞는 말이고 참 이거 골치 지난번 아프네요. 낙태 그 네네. 조항 때문에 또 그 중간 선거에도 엄청나게 예, 영향을 예, 미치고 예. 하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민 문제 그럴 것 같네요. 이것도 아주 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뜨거운 감자죠.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폐지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대부분 다 이게 폐지될 거라고 봤죠. 예, 근데 지금 일단 상황이 달라졌네요. 제동이 걸렸죠. 예. 제동이 걸렸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예상보다 네. 걸릴 수도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보수 성향이 완연한데도 워낙 민감하니까 네. 자기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결과는 비슷하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예. 그러게요. 이민 네. 문제 참 민감하다. 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히 연말이니까 며칠 네. 안 남았습니다. 네.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 성적표 여러 분야에서 네. 좀 나오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억만장자들이 손실이 또 어마어마하다고요. 억만장자 손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기사 보면서 어떤 네. 주변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히 시원하다고. 아, 지금 시원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포브스 사람 망하는 건 항상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니까 그 포브스 분석인데 네. 올해 미국의 특히 저 IT 기술주가 뭐 엄청나게 네. 뭐 막 요동을 쳤죠. 예. 그 바람에 미국 억만장자들이 여기다가 또 금리도 인상되고 뭐 인플레까지 막 그냥 네. 겹치고 해서 올해 미국 억만장자들이 그 손해 본 게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6,600억 달러 그러니까 838조 원 네. 굉장히 많네요. 아, 네. 금액은 어마어마하네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 억만장자들의 그 자산이 증발된 게 1조 9천억 원, 9천억 달러, 달러. 네. 2,417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머스크가 제일 많이 손해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1,150억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46억, 네. 6조 원 정도가 이제 없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바람에 지금 뭐 엄청 지금 뭐 테슬라 주가도 뭐 엄청 빠졌지 예, 않습니까? 많이 빠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는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돼 있었는데 아직도 1등입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밀렸다는 겁니다. 아, 밀렸어요. 예. 그 루이비통 회장한테 회장한테. 밀렸는데 그래도 아직도 한 1,400억 달러 정도 예.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단연 1등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루이비통이 들 빠져가지고. 네. 예. 그리고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말고 뭐 다른 특히 IT 대기업 네. 오너들도 뭐 다 손해 봤다는 겁니다. 그 아마존 창업자 베이저스도 그렇고 이 사람은 한 800억 달러 정도가 날아간 걸로 돼 있고요. 네. 저커버거 여기도 한 뭐 780억 달러 정도 손실. 그다음에 뭐 알파벳 공동 창업자, 뭐 나이키 공동 창업자도 손해 많이 본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뭐 다 주식에 민감하니까 주식을 이제 대주주니까 주식이 빠지면 다 그리고 빠지는 포브스는 또 최근에 막 그냥 월가 시끄럽게 했던 그 FTX 창업자 거죠. 네. 이 사람 샘 뱅크먼 프리드 네. 이 사람은 뭐
뭐 돈이 날아간 건 물론이고 범죄자가 됐다. 뭐 이런 네. 것까지 했고요. 네, 이런 분들, 이런 억만장자가 뭐 올 한 해 손실을 본 게 뭐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런데 그분들의 손실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손실을 봤을 때는 그 밑에 투자자분들은 그럼요. 투자자도 진짜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거기 또 뭐 소속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보면요. 이렇게 해도 또 이 와중에도 또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광풍에도 유독 그 중국 바이트댄스 창업자인 틱톡 모기업이죠. 네. 장이밍 이 사람은 올해 100억 달러 정도 12조 7천억 정도가 불어나서 네.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로 불어났다. 예. 언제나 뭐 버는 그렇죠. 사람은 또 네. 있죠. 틱톡은 지금 미국에서 아주 집중으로 두드려 맞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요즘 뭐 잘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저기 그 다음 뉴스는 이 보니까 네. 이 뉴스는 뭐 제 얘기 비슷한데요. 딱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얘긴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국이 지금 노동시장 뭐 얘기들 뭐 노동시장이 아직은 좀 탄탄하다 하는데 예. 지금 미국은 임금도 막 오르는 예, 추세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인플레 그 네. 연준에는 네. 어떤 무슨 골칫거리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뉴욕 타임스 보도인데요. 그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베이비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2차 대전 직후인 그 후죠. 1946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나서 네. 그때 세대시죠.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베이비붐 세대가 예상외로 은퇴를 좀 빨리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바람에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데 네. 그게 백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특히 그 미국 당국이 인플레 대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게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네. 특히 65세를 넘긴 사람이 예전에 그 미국 대공황 때는 좀 힘드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시 일자리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수가. 왜냐하면은 그 정부의 재정 부양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좀 생활 어떤 그 인생을 좀 즐긴다는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고 해서 예. 그래서 이게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노동 그 구인난인데 그거를 더 힘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인플레에도 더 부담을 주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경기 침체, 인플레가 자꾸 가라앉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예, 수밖에 예, 없으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침체 우려가 큰데 그걸 더 걱정을 그러니까 좀 심화시킨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저희 뭐 경제 얘기하면서 노동시장 얘기 중요하게 많이 하는데 확실히 예전하고 좀 성격이랄까요? 노동의 네.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한 게 왜 이렇게 나빠졌니까 네. 뭐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민 네. 그 정책이 바뀌었고 두 그렇죠. 번째는 코로나 때 이제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로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 두 번째 얘기 중에 이 베이비 부모들이 확실하게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네. 지난달 연설하면서 네. 그 자기가 그 코로나 창궐 전인 2020년 정도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서 한 350만 명이 더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 사라지고 다시 안 돌아온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예. 뭐 이게 뭐 팬데믹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민 감소도 있는데 약 200만 명 정도는 자기가 보기에 그냥 은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 예. 저는 돌아왔는데 그렇네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지금 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는 한 1.7 정도도 이게 더 많은데 이게 이제 백업이 안 되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임금도 지금 뭐 한 몇십 년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그 뉴욕타임스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파월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그 균형 회복을 위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에 대해 상당히 좀 그렇죠, 주목해서 그렇죠. 보고 예.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하고 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이 나이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싶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못해서 또 집 그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후 대비가 아직 좀 안 돼 돼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미국에 비하면 사실 국내가 훨씬 이 세대 사람들은 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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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재계 얘기도 나왔나 봐요. 글쎄 그 네. 뭐 이게
이 월가의 한 이코노미스트 뭐 그렇게 무슨 뭐 골드만삭스나 무슨 뭐 JP 모건 이렇게 아주 이름 있는 데는 아니고 네. 뭐 트레시 제스천이라는 네. 사람 얘기인데 어제 CNBC에 나와가지고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재개 조짐을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죠. 내년 되면은 중국 경제가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가장 큰 희망인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세계 경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저성장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자기는 좀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선진국 경제가 내년에 운 좋게 한 연간 1% 평균 성장을 한다고 해도 네. 앞으로 10년 정도 매우 부진한 성장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역시 짐작하시는 대로 인플레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뭐 위기가 당장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뭐 성장 호조는 아니지만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지금 자기 판단에는 가격에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본다고 했는데요. 병주고 약주고 같습니다. 어쨌든 힘들 거지만 어쨌든요. 최악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 중국 경제 재개에 뭐 그렇게 큰 아주 큰 세계 경제가 모든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시킨 말 같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작은 쥐었다 쥐락펴락. 놨다 합니다. 예, 작년에는 뭐 일방적으로 미국에 대한 뉴스가 많았는데 글쎄요, 내년 이제는 초에는 진짜 중국이 좀 그야말로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네. 자, 다음 얘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인한테 물어봤나 봐요. 근데 미국의 어떤 영향력, 세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나 보죠? 그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9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네. 지난 6월 그 사이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네. 이제 어떤 그 자기 나라의 대외 영향력에 대해서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이 미국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답니다. 47%. 자기 미국의 영향력이 줄었다. 미국 사람들의 네. 한 근 절반이 네. 이제 우리 그 영향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가요? 일본은 한 43%. 네. 그리고 뭐 영국도 좀 조금씩 좀 줄어든 걸로 돼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한 30%인데 40%는 야 우리 그래도 좀 위상이 강화됐어. 그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비교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연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응답률이 미국은 19%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일본은 8%. 일본은 뭐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만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글쎄 뭐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조사 결과로는. 네. 네. 이 퓨 리서치가 이런 그 응답에 어떤 응답자의 그 정치적인 성향 같은 것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정부하고 여당의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감소,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좀 짐작이 됩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38%가 영향력이 떨어졌어. 근데 지지층은 13%만. 그러니까 지지층이 훨씬 더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하고 관계가 있네요. 그리고 또 민주화 정도. 우리나라가 네. 민주화가 좋다고 한 거하고 그것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짐작하시겠죠? 예, 그렇네요. 네. 어쨌든 뭐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어쨌든지 뭐 하다못해 무슨 뭐 BTS 뭐 이렇게 뭐 손흥민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맞아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그 생각. 그렇고 대외적으로 뭐 어쨌든지 간에 요새 네. 뭐 어딜 가도 공항에 들어가면 뭐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막 네. 그냥 뭐 그런 그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네. 하니까요. 그게 뭐 근데 이제 영향력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네요. 저도 이 결과를 딱 듣자마자 뭔가 문화적인 그렇죠. 그런 게 떠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참 네. 문화와 뭐 그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문화라는 건 진짜 다음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해볼게요. 예. 네. 뭐 축구 축구 얘기. 얘기인데요. 이게 뭡니까? 러시아가 뭐 유럽에서 안 해주니까 이제 아시아 가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도 이번에 러시아가 그래도 축구를 곧잘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월드컵에 안 나와서 보니까 아예 그냥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그 제명이 돼가지고 예, 그 전쟁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지도 못했더라고요. 지역 예선도. 예. 그랬더니 지금 그 타스 통신 보도인데요. 네.
러시아가 지금은 유럽 축구 연맹 소속인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밀려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에이씨 그리고 아시아 축구 연맹 왜냐면 러시아는 유럽에도 넓으니까. 걸쳐 있고 아시아에도 걸쳐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전쟁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네. 석유 장사도 지금 아시아 쪽으로 예, 막 예. 가스도 이쪽에 예, 파니까 그냥 이 기회에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 갈아탈지 뭐 그걸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그 축구 협회가. 그래가지고선 근데 이제 결정을 이제 원래는 지난 21일에 해서 이제 갈아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축구연맹 그 명예회장하고 회장이 타스에 대해서 이게 우리도 고민을 했는데 조금 좀 더 고민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표결을 이제 내부적으로 표결을 해서 이제 갈아타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결을 한 차례 연기했다. 며칠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명예회장 얘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는 가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아가 우리를 받아들일 줄지다. 제 말이요. 나는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100%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집 나왔는데 갈 데 없으면 진짜 이거는 아니 그리고 아시아에서 뭐 받아준다는 보장 제가 보기에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축구협회 회장 얘기도 네. 그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유럽 축구 연맹에서는 안 껴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24년 유럽 선수권 대회 이것도 이제 큰 행사인데 네. 큰 이벤트인데 여기도 조추첨에서 지금 제외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이달 초에 국제 그 IOC 올림픽 서밋에서도 이게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지금 제외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시아 대회에는 나올 수 있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되면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이제 유럽 예선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축구 관련돼서 이해득실을 하기 전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럽에서 러시아를 안 쓴 이유 못하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시아는 그 이유에서 자유롭나요? 안 자유롭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앞뒤가 뭐 맞습니까? 약간 근데 괘씸한 세상에 그런 앞뒤가 거 아니에요? 꼭 맞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많죠. 예. 근데 이거는 유럽은 전쟁을 유럽에서 했으니까 아시아는 전쟁 안 했으니까 이게 지금 말 됩니까? 저는 엄청 지금 보면은 부정적입니다. 러시아가 FIFA 랭킹이 37이고 우리가 25위로 돼 있네요. 우리가 높은데 근데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서는 이제 축구 실력으로 보면 좀 처지는데 네. 아시아로 딱 오면 이게 이제 갑자기 동네 대장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오전 참 참 그렇네요. 묘하죠. 예, 묘하죠. 묘하네요. 예. 아니 저쪽에서 쫓겨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받아준다. 이게 글쎄. 아시아에서 이거 투표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결과가 나오면 또 약간 시끄럽지 않을까 나오기까지. 러시아가 그동안은 자기들은 유럽이면서 아시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툭하면 뭐 하다가 우리도 태평양이다 이러고선 요새 인도 태평양 해가지고 막 갑자기 아시아에 막 그냥 지금 아저씨들이 막 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근데 좀 실제로 튕겨야 러시아가 되는데. 이렇게 땅은 이렇게 걸쳐 있지만 네. 주로 유럽 쪽이 그럼요. 러시아를 누가 아시아라고 더 생각했습니까? 주로 유럽 쪽에서 발전돼 있는 거죠. 이쪽은 별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요리조리 좀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는 뭐,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로서는 조금 뭐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짜증나는. 저는 요새 아시아가 저는 뜨긴 뜹니다. 네. 네, 축구 얘기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게요. 축구 얘기하면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이렇게 가슴 속에서 네. 불끈하는 게 있어요. 예. 축구의 스포츠, 매력. 문화 이런 거는 참 진짜 이게 국경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경제보다 그쪽이 나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자, 다양한 국제 뉴스 네. 살펴봤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